오늘 게스트가 누구냐면요. 요거 한번 띄워드릴게요. 요 분인데요. 요 분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이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는 사람의 아는 지인이기 때문에 친구분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뵙고 굉장히 매력적이시고요. 정말 넓은 지식을 가진 분이었어요. 30대시거든요. 30대 중후반 정도인데 후반 정도이신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마케팅을 전공하시고 스포츠 마케팅에 많이 이렇게 몸담으셨던 분이시고 스포츠를 정말 사랑하시고 또 음악을 정말 사랑하시고 이 아티스트들, 뭐 콘서트들 그런 문화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대화하는 내내 너무나 즐겁고 30대 남자 중에서 이 정도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와 영웅시대에 대한 이 팬덤에 대한 이해도가 이렇게까지 뛰어난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고민을 이렇게까지 알아보신 분이 있을까? 요 분입니다. 여기 임영웅 갤러리에서 한 번 더 착한 아들 모드 발동한 아재의 상암 마콘 후기 장문주의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은 거 올리시고, 작년 KSPO돔 공연 이후 반년 이상 지나 다시 한번 임영웅 공연을 어머니 모시고 다녀온 30대 후반 아재야. 임영웅 갤러리 화제의 30대 후반 아재 야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통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야재님의 경력, 간단하게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소개를 하고 나서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경력을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야즈. 왜 야즈예요? 제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그 선수 이름을 좀 줄여서 이렇게 별명처럼 부르는데 그 닉네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되게 덕질을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워낙 좋아했고, 스포츠도 워낙 좋아해서 경기도 많이 보러 다니고 이래서, 움직이고 실제로 볼 수 있는 것들, 들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 너무 좋다고, 전화 음성 너무 좋으시다고. 감사합니다. 자, 학력, 경력.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셨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미디어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셨고, 실리콘밸리 테크 스타트업에서 투자 유치를 담당하셨고, 현재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에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브랜딩, 마케팅 전략 총괄. 제가 아는 그 분이랑 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실리콘밸리 테크 스타트업에 투자 유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때 저랑 이야기를 했을 때, 해외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크게 하셨다고. 네, AI랑 스포츠가 좀 결합된 그런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였고요. 거기에서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데 제가 총괄 그런 전략을 짜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콘서트에 대해서는 직접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콘서트나 해외나 안 가리고 참 많이 다녔어요. 국내는 제일 태어나서 처음 갔던 콘서트는 레드 칠리 페퍼스라고 하는 미국 락밴드가 내한 공연을 예전에 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처음이었고, 그 이후에 제가 아까 덕질 말씀하셨는데 소녀시대, 트와이스 이런 아이돌도 사실 제가 좀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 공연들도 좀 갔었고, 그리고 페스티벌, 서울 재즈 페스티벌이나 락 페스티벌, 또 해외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그런 뮤지션들이 내한 공연 오면은 내한 공연도 가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요. 해외는 이제 주로 이제 미국, 일본, 유럽 이렇게 좀 갔던 것 같은데 정말 많이 갔어요. 네. 거의 다른 취미생활 무슨 유흥에 돈을 쓴다거나 이런 거 없이 순전히 진짜 콘서트, 스포츠 이벤트 이런 쪽의 취미 생활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지금 써놓은 뮤지션들 보시면 아시는 분들도 아마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일본엔 썸머소닉, 그리고 미국, 그리고 유럽에는 BTS가 해외에서 공연했었던 거를 직접 본 거죠? 네, 그 라스베가스에서 공연했었던 거기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네. 엘리샤 키스.
아델 저 정말 사랑하는 아티스트입니다. 네. 제가 오늘 비가 오길래 예. 그 Make You Feel My Love를 들으면서 운전을 했거든요, 오늘. 너무 감성 돋네요. 네. 비 올 때는 저는 그 노래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델 노래, 아델 정말 보고 싶네요. 백스트리트 보이즈는 좀 상당히 됐네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조금 예전보다는 인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콘서트 접근성이 높더라고요. 가격이나 뭐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추억 돋게 한번 와본 그런 공연입니다. 그 뒤에 이제 이게 써져 있는 분들은 정말 레전드 분들이네요. 메탈리카, 빌리 조엘, 위켄드는 네. 제가 정말 최애 아티스트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포스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 글 리뷰해 주실 때 위켄드 그 강조하시는 거 봤어요. 네.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위켄드 정말 사랑합니다. 그 마이클 잭슨의 후예들은 다 사랑해요. 위켄드, 브루노 마스. 그 라인 그렇죠. 네네. 엘튼 존도 뭐 레전드고, 존 메이어, 네. 에릭 클랩튼, 브루노 마스는 최근에 내한했을 때 영님이 거기 공연장에 갔었던 것들도 있었고, 콜드플레이에 대한 것들은 이제 좀 이따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시겠죠? 아무래도 제 최애 밴드이다 보니까 맞아요, 공연을 정말 맞아요. 많이 갔거든요. 네, 레이디 가가도 지금 뭐 최고죠. 캐나다의 드레이크랑 케이티 페리도 많이 보셨고, 정말 많은 경험을 하셨네요. 뭐 많이 다닌 것 같습니다, 나름.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임영웅님을 알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뭐 사실 제가 뭐 능동적으로 먼저 좋아했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뉴스를 통해서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누가 우승을 했다더라 이런 뉴스를 봤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저희 어머니께서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많이 하시는 거예요. 얘 괜찮더라 막 이러면서 입덕하시는 그 웅며드는 과정을 목격을 하는 거죠. 웅며드는 과정.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좀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저희 어머니께서 콘서트나 이런 문화생활을 되게 즐기시는 분이시긴 해요. 네. 근데 평생 뭐 누구의 팬이다라고 할 만큼 관심을 깊게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신 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이렇게 한다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잘났길래 약간 이런 마음으로 사실 좀 더 알아봤던 것 같아요. 누군데 그래? 막 이런 느낌인 거죠? 네. 너가 누군데 우리 엄마 마음을 그렇게 뺏어?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어머니 모시고 콘서트를 가게 된 거죠? 그렇죠. 네. 어떤 콘서트를 지금 경험을 하셨죠? 제가 이제 해외에 있어서 못 간 것들을 빼고, 뭐, 제가 갔던 거는 첫 콘서트는 이제 작년 그 케이스포돔 360 무대. 네네. 네, 그게 이제 저는 첫 번째 공연이었고, 네. 이제 따로 이제 어머니는 그 전에 제가 외국에 있었을 때 좀 보내드린 적은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상암 콘서트, 그렇게 전 2번을 갔네요. 임영웅님의 콘서트는. 상암 콘서트는 그러면 제가 글을 읽었다시피 비가 왔던 일요일 막콘을 같이 보신 거죠? 두 번째 일요일 공연에 갔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잠깐 지금 보시는 라이브를 함께 하시는 분들께 어떤 분이신지, 야즈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기 위해서 임영웅 갤러리에 올라온 글을 잠깐 조금 읽어드렸어요. 제가 글을 보면서 정말 공감하고 감동을 받았는데, 정말 많은 콘서트를 경험했었던 그 야즈님 입장에서 네. 이번 상암 콘서트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특별히 좋았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사실 좀 두서없게 되게 긴 글을 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가 막 칼럼이나 전문적인 글을 올리는 공간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좀 편하게 썼던 것 같은데 되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긍정적인 반응 보여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또 뮤직통님이나 또 다른 제 글을 다뤄주시는 유튜버 분들한테도 되게 감사드리고요. 크게 좀 그 두 가지 그런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공연장에서의 팬들의 경험.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공연 시설 아니면 그 세팅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위주로 제가 많이 느꼈고, 또 글도 그거를 중점적으로 좀 썼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연 경험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그러니까 이게 저도 나름 뭐 공연을 이것저것 다니다 보니까 네.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임영웅님의 공연의 상암 콘서트에 이걸 경험을 할 수 있어? 이런 부분들, 정말 레퍼런스를, 참고 자료들을 많이 검토했구나. 다른 이벤트들 많이 연구했구나. 그리고 그거를 적재적소에 잘 썼다. 그거를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네. 한 3가지 정도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뭐 화장실을 뭐 넉넉히 설치하고 이런 건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예를 들면은 지하철역 출구에서부터 좌석 구역으로 이어지는 그 길을 쫙 그려놨잖아요. 색깔별로. 맞아요. 네. 네, 그거는 제가 콜드플레이가 예전에 내한 공연을 하거나 도쿄돔 공연도 제가 갔었는데 그때 그렇게 바닥에다가 좌석 구역별로 줄을 쫙 그어서 안내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 되게 좋다라고 했는데 이번 임영웅님 상암 콘서트에 그게 있는 거 보고 와 했었거든요, 사실. 네. 그리고 뭐 또 다른 건 뭐였냐면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셨을 텐데 안내 요원이 좌석까지 에스코트를 이렇게 좀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게 해외 공연이나 어떤 스포츠 그런 경기를 가서 VIP 티켓을 끊어도 그렇게 잘 안 해줘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엘튼 존도 나름 좋아하는 아티스트 중에 하나라서 큰맘 먹고 VIP 티켓을 한번 끊어서 간 적이 있어요. 네. 가니까 뭐 라운지 해서 막 뭐 공짜 뭐 와인에 뷔페 쫙 깔아놓고 해서 와 역시 다르구나 이랬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자리는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47,000명, 5만 명에 육박하는 그 영웅시대 분들 한 명 한 명을 완전 VVIP급으로 대접을 하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게 여기서 느껴졌어요. 와. 야진님도 진짜 대단하신 분이시다. 와, 아니 근데 이 말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지금 임영웅님이 했던 그리고 임영웅님과 물고기 뮤직 그리고 그 콘서트 스태프들이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함에 있어서 야진님의 그 표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VIP로 대접하려고 했다라는 게 요거 좀 물어봐도 돼요? 그 엘튼 존 VIP는 얼마쯤 해요? 이번 임영웅님 공연 기준으로 뭐 대략 뭐 제일 좋은 좌석이 20만 원 정도 했잖아요. 네네. 이번 임영웅님의 공연 티켓을 4-5장 정도는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한 명 그 VIP 티켓 가격이. 한 100만 원 정도는 한다는 거네요. 그런데도 이렇게 에스코트나 이런 것들 따로 없고. 네, 그냥 티켓 보여주면 저기 저리로 가면 돼. 그냥 그 손짓 이렇게 저기 가르쳐주고 그 정도. 이쪽. 저도 이제 LA 한번 다녀왔고 뉴욕에 다녀왔을 때 저 NBA 경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NBA 경기장 가면 티켓 가면 이거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저쪽이야. 그냥 그 친구들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원하는 사람들,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이 스텝한테 와가지고 여기 어디야? 그러면 그냥 저기야. 요 정도의 느낌. 네, 딱 그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번에 그 리뷰하면서도 느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스텝의 수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스타디움 이번에는 정말 훨씬 많았고 다른 공연 저도 이제 몇몇 공연장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을 했었던 편이라서 보면 임영웅의 콘서트는 진짜 스텝들이 많다. 왜냐면 영웅시대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케어해야 되기 때문이다. 네, 정말 그렇게 느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제 경기장을 이제 빠져나가잖아요. 공연 끝나고.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공연은 그냥 그 관객석 뭐 그 통로 그 정도의 스태프들이 있고 뭐 이쪽으로 나가세요 이렇게 그냥 뭐 얘기를 해주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거의 지하철 그 역 있는 데까지 스태프분들이 쫙 서 계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전 이걸 보고 또 이제 대경험과 오버랩된 게 뭐였냐면 제가 손흥민 축구를 보러 영국 그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보러 갔었는데 거기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경기가 끝나면 거기도 경찰들이랑 스태프들이 쫙 서 있어요. 근데 목적이 다르죠. 거기는 훌리건들 싸움 날까봐 그거 미리 말리려고 지금 경찰들이 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영웅님도
그 영국이랑 이제 유럽을 다녀오셨잖아요. 축구를 워낙 또 좋아하시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경험을 해서 이거를 우리는 대신에 이렇게 막 강압적이고 뭔가 감시하는 느낌이 아니라 네. 안내하는 느낌으로 우리 영시분들을 좀 대접을 하자. 요렇게 조금 가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들 정도로 그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드네요. 좀 들었어요. 네, KSPO 같은 경우에도 그 앞에 역까지 쫙 스텝들을 이렇게 쫙 이렇게 세워놓고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가셔서 뭐 지하철역 타시면 됩니다. 하면서 지하철역 앞에까지 스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하철 그러니까 그 공원 KSPO 공원을 지나서는 사실 그쪽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까지 몇몇 스텝들이 쫙 줄이 서가지고요.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를 계속 외쳐줘요. 그 디테일이 전 너무 놀랍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디테일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팬들의 경험, 뭐 이런 공연장에서의 경험은 그 정도로 제가 겪었던 것과 그 레퍼런스 이런 네.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이제 공연 자체 뭐 세팅 요건 사실 제가 글에다 좀 많이 써놨었잖아요. 네네네. 뭐 잔디 보호라던가 뭐 프로젝션, 뭐 매핑 뭐 이런 부분들. 네. 근데 저는 이번 임영웅님 상암 콘서트에서 대외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 네.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주목했던 키워드는 잔디 보호라고 생각을 해요. 잔디 보호. 네. 그래서 이 큰 공연을 하고 이 많은 사람을 더 맞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잔디를 보호하겠다. 오케이. 제 생각은 그거죠. 오케이.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공연 퀄리티는 어떻게 할 거고 무대 세팅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물음표가 저는 들었던 거예요. 그 부분에서 첫 번째 이제 놀라는 포인트가 거기다 이제 스크린 깔고 그렇게 세팅을 했던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실내 체육관 경기장 안에서 2, 3분 경기 시작 전에 잠깐 뭐 하고 이거는 한국에서도 간혹 합니다. 그죠. 예. 네. 근데 이거를 100m가 넘는 그 공간에다가 다 깔고 그걸 3시간 넘게 쏜다? 이거는 정말 와우죠. 진짜 와우죠. 그리고 그게 궁극적으로는 또 다른 어떤 스크린의 역할을 하면서 전광판 플러스 알파의 어떤 효과가 나오고 임영웅 님이 노래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감정, 메시지 이런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담아내는 도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NBA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야진님도 아시다시피 NBA에서는 그런 레이저 쇼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하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코트에 맞게끔 이게 화면이라고 하면 이게 코트라고 하면 코트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갈라져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처음에 뭐 무슨 뭐 누구 막 소개를 막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소개 선수들 막 나올 때 그러면 이쪽에 막 레이저 쇼들이 쫙 해가지고 선수 얼굴이 쫙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덩크하는 모습이 딱 나오면서 그때 때마침 이제 선수가 나올 수 있게끔 한다거나 그렇죠. 그런 절묘한 것들을 다 레이저 쇼로 준비해가지고 하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거기는 실내고 실내죠. 이게 그래봐야 한 30m짜리 공간이잖아요. 네, 30m 길어봤자 30m. 그쵸. 해봤자 3분. 네. 네. 3분 4분 소개하는데 3분 4분 정도 하프타임 쇼 같은 거 간단하게 하는 거 5분 10분 그렇죠. 그런데 3시간 내내 그걸 레이저를 쏘고 있고 합을 맞춰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진짜 그 뭐 연장선상이겠죠.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가운데 무대 그 크래프트 자체도 그러니까 그 슈퍼볼 하프타임 쇼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건 무조건이라고 봐요. 그거를 참고 자료로 해서 맞아요. 하려고 했다. 근데 거기다가 정말 이거는 저희가 꿈보다 해몽일 수도 있지만 그런 슈퍼볼에서 무대 설치하는 것을 F1에서 경기 중에 타이어를 실시간으로 바꾸듯이 접목을 시켜서 라이브 퍼포먼스로 공연 전에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까지 간 걸까? 저도 그거에 한 표. 왜냐면 토요일날 그냥 세팅하고 말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세팅하고 그걸 끝나고 다 걷어가지고 일요일에 그 비 오는데 야 먼저 세팅해 놓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시간에 맞춰서 딱딱 해서 하고 공연할 수 있게끔 싹 비 걷어가지고 공연을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면
F1의 그 피팅 그 얘기는 정말 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앙 무대는 그렇게 막 딱딱딱 스태프들이 나와서 진짜 그 F1 크루들이 네. 스태프들이 타이어 바꾸듯이 일사불란하게 파바박 설치하고 파바박 나가고 그 동선도 되게 멋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이드 무대 있잖아요. 네네. 그 사이드 런웨이. 이게 저도 아까 뭐 소녀시대 트와이스 뭐 얘기했지만 아이돌들이 BTS도 마찬가지고 네네. 큰 그런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한다. 그리고 주변을 한 바퀴 그 관중석을 한 바퀴 돈다라고 하면 그 토로코라고 하는 그런 차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약간 선거 유세 차량 비슷하게 맞아요. 거기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관중들이랑 아이 컨택하고 손 흔들어주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타는 게 정상적인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해야 체력이 세이브가 되고 그렇게 해야 노래가 더 잘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당연히 그게 정석인데 그게 그냥 정상적인 방법이죠, 원래는. 그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근데 임영웅님은 이번 공연에서 그 세 면을 전부 다 런웨이 무대로 써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축구장 잔디 길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 관중석 기준으로 하면은 세 면을 다 합치면 아마 350m 정도 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메인 경기 메인 무대예요. 무대가 있고 이쪽이 메인 무대면 이제 여기를 한 바퀴 이렇게 돌면 한 350m까지 될 거예요. 네, 그 디귿자 무대만 해도 그렇게 네. 되고 그리고 메인 무대에서 출발한다. 맞아요. 한 400m 육상 트랙 한 바퀴가 나오는 거죠. 이 메인 무대에서 가운데까지 가서 또 여기에서 또 퍼포먼스 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여기서 했다가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서 또 노래했다가 여기서 또 노래하고 또 들어와서 계속해서 진짜 축구 한 경기 뛰는 이상의 체력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춤까지 추면서 라이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이 걸으면서 말만 해도 숨이 차잖아요. 사실 옆 맞습니다. 사람이랑 뭐 한강에서 뭐 걷다가 얘기해도 야 너무 빨라 힘들다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하는데 맞아. 노래를 그렇게 하고 필요할 때는 또 리액션하고 안무도 말씀하신 대로 안무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임영웅님이 본인 실력에 대한 자신감, 확신이 맞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게 정말 공감이 가는 게 우선 축구로 다져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본적으로. 네, 무조건이라고 봅니다. 축구로 기본적으로 다져져 있는 체력 안에 게다가 라이브의 그 탄탄한 라이브가 더해지니까 이런 퍼포먼스가 다 가능해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두가 지적했던 게 그라운드석이니까 네. 그라운드석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 팬들하고 소통 어떻게 할 거야? 보통 그라운드석의 생명은 가수를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더 가격도 비싼 건데. 맞아요. 거기가 VIP잖아요, 원래는. 네. 근데 이 3면 런웨이 이 350m 길이의 무대를 짜면서 일반 관객석 그 열기구까지 띄웠잖아요. 그럼 2층까지도 일반 공연의 VIP석에서 보는 시선과 거리에서 임영웅님을 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 디테일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스태프들을 통해서 모든 분들을 VIP로 대접을 했고요. 그리고 네. 임영웅님 본인도 이 동서남북을 다 다니면서 1층에서 아이 컨택을 했고요. 그리고 열기구까지 뛰어서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스태프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까지도 여기 와 있는 영웅시대, 모든 영웅시대 분들을 다 VIP로 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게 전반적인 모두가 외부에서 제기했던 잔디 보호 오케이. 근데 어떻게 잔디 보호할래? 공연 퀄리티는 그럼에도 어떻게 확보할래? 그러면 객석이랑 거리가 멀어지는데 어떻게 대처할래? 라고 하는 물음표를 나의 실력을 믿어. 나는 나의 모든 영웅시대를 VIP로 대접할 거야. 그렇게 결론으로 해답을 내놓은 공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말씀 너무 잘하신다. 감사합니다. 뭐 또 없어요? 뭐 오늘은 그 좋은 점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네. 그러면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세계적인 콘서트들을 계속 봐왔었던 계속해서 세계적인 무대들 정말 아까 얘기했었던 봤었던 콘서트들을 보면 진짜 세계 최고급 가수들의 정말 양질의 콘서트를 경험했었던 야즈님은
과연 네. 이번 상암 콘서트의 어떤 부분, 아니, 그러니까 이번 상암 콘서트에서 혹시라도 아쉬운 부분이나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어렵겠지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이번 공연 자체가 저는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다른 해외 가수들의 대형 공연에 전혀 밀리지 않는다. 충분히 견줄 수 있을 만큼 훌륭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리뷰도 썼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불만 뭐 이런 것보다는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좀 좋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좀 해보면 일단은 공연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그 인프라적인 요소 그게 조금 먼저 다가오긴 합니다. 인프라요. 네. 구체 어떤 거죠? 그러니까 그 수익이나 뭐 관중 기록 이런 거를 빼더라도 스타디움 공연에서 그라운드석이 가지는 의미는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축구로 치면 골대 뒤 붉은 악마들이 제일 열성적으로 응원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임영웅님의 가장 가까운 그라운드석의 팬들이 영웅시대 분들이 제일 열정적인 환호를 보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거를 할 수 없었고 상황적인 결정 때문에 네. 그리고 청각적으로도 이게 그라운드가 비어버리기 때문에 이 3면에서 많은 4만 7천 명, 5만 명의 영웅시대 분들이 있었지만 시각적인 측면에서 청각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그라운드석이 비었기 때문에 발생한 아쉬움. 근데 이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죠. 네. 이걸 해결하려면 K리그 축구 다 끝나고 12월 겨울에 야외 공연을 하거나 네. 아니면 상암 경기장을 막 개보수를 엄청나게 해서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뭐 토트넘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 경기장이나 BTS가 공연했던 그 라스베가스 엘리전 스타디움처럼 네. 잔디를 교체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시스템 자체를. 인프라 자체를 뒤엎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 둘 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쉬웠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5만 명, 6만 명이라고 해도 그라운드석이 꽉 차서 내 눈앞에서 딱 펼쳐지는 광경이 공백이 없이 수만 개의 야광봉, 응원봉이 흔들리는 것을 목격하는 것과 중간 그라운드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걸 봤을 때의 그 감동의 크기가 조금 다르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영시분들이 그런 압도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다라는 게 사실 너무 아쉬워요. 실제로 이거를 눈앞에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군요. 네, 그러니까 이번 영웅님의 상암 콘서트도 충분히 너무나도 완벽했지만 네. 압도적인 어떤 시각적, 청각적 효과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인프라적인 도움만 좀 받쳐준다면 업그레이드될 여지가 있다. 네.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까 또 사운드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음향은 이게 사실 전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었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야외 스타디움 공연이다 하면은 당연히 무슨 오페라 하우스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것만큼의 음향을 기대하지는 않아요, 아무도. 근데 에코나 어떤 딜레이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가 해외에서 경험한 어떤 스타디움 공연보다도 조금 많이 나왔어요. 오죽하면 옆에서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원래 이렇게 에코가 심해? 원래 이렇게 이게 정상이야? 라고 물어보셨을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국내에서 뭐 이런 페스티벌도 다녀보고 뭐 일본의 서머소닉도 가보고 해보면 그 둘 다 야외 공연인데 네. 그 둘의 음향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장 인프라 아니면 동원 가능한 어떤 스텝의 어떤 규모의 차이 뭐 이런 것 때문인 건지 아니면 뭐 그라운드가 비다 보니까 빈방에서 소리치면 아무래도 더 울리잖아요. 네. 그런 이슈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음향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어떤 라이브 세션의 훌륭한 그런 음악이나 연주나 그리고 영웅님의 목소리가 좀 100%의 밀도로 담기지 못한 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정말 공감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한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나 뭐 외국이나 그러니까 음향적인 특히 모니터 환경 아니면 음향적인 환경 자체가 우리나라 기술이랑 너무 급이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최근 한 10년 정도 안쪽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분들, 음향 엔지니어분들이 많이 올라왔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 방금 야진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운데에 있는 그라운드석들을 모두 다 비워버린 채로 이걸 메인 스피커들로 요거를 채워서 이 모든 면에 있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운드는 저는 그건 사실 세계에서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없다고 봐요. 이 가운데에 그라운드석이 아까 얘기했었는데 야진님이 얘기했었던 거죠. 그라운드가 가득 찼다라면 훨씬 더 나은 사운드를 보여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저도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도 느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야진님이 얘기했었던 시각적, 청각적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영웅시대 분들이 소리를 한꺼번에 확 지르면요. 여기가 차질 않아요. 그게 되게 아쉬워요. 만약에 그라운드석에 이쪽에 한 2만 명, 3만 명이 가득 찬 채로 뭐 임영웅 했으면 그것들이 정말 이렇게 딱딱 임영웅이라는 단어가 딱딱딱 맞았을 텐데 이 동서남북 서로 다 나뉜 데서 임영웅, 임영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돼버리는 네. 상황이 나왔었죠. 그런 부분들이 저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야진님도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었군요. 네. 뭐 끝으로 그냥 되게 뭐 마이너하게 그냥 네. 뭐 사소한 거지만 네. 그 저희 영시봉이라고 하나요? 네, 영시봉이라고 합니다. 영시봉. 네, 응원봉의 활용도를 좀 더 다양하게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응원봉 그 기기 자체에 어떤 뭐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다른 아이돌들 이렇게 공연을 가보면 좌석이랑 그 응원봉을 페어링, 싱크를 해줘요. 네. 그래서 그 좌석은 그 응원봉의 기능을 담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카드 섹션이나 무슨 파도 타기 같은 효과 이런 것들이 응원봉을 통해서 구현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돌 팬덤은 아무래도 연령대가 어리다 보니까 좀 역동적이잖아요. 활동적이고 응원 네네. 방식도. 근데 아무래도 저희 영시 분들은 좀 더 정적인 방법으로 응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응원봉, 영시봉이 조금 더 화려하게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됐다면 시각적으로 그 빈 곳을 조금 더 좀 채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기 듣고 보니까 확실히 특히나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그 콜드플레이의 공연 저도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실황을 제가 볼 수는 없었지만 영상으로도 저도 알아서 네. 봐서 알고 있는데 정말 무슨 동화에 나올 법한 그런 색상들로 가득 채워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막 뭐 레이저 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응원봉이나 뭐 이런 쪽에 대한 것들이 막 진짜 막 여러 색깔들로 변해가면서 막 움직이고 그것들 형상화하는 것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콜드플레이는 응원봉은 없어요. 응원봉 없어요? 그럼 뭐가 빛나는 거예요, 그게? 그 자일로 밴드라고 하는 손목 밴드를 채워주거든요. 거기에서 빛이 그냥 7가지, 6가지 다른 색깔들이 있어요. 그게 그냥 노래에 맞게, 비트에 맞게 연출이 되는 건데 사실 영시봉에 비해서 더 떨어지는 세대의 방식이거든요. 그 방식은. 그럼에도 그라운드석이 꽉 차 있고 그 조명을 다양한 색깔로 활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화려하게 이게 연출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게 사실 제일 좀 시각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었음에도 활용을 100% 못한 느낌이 들어서 영시봉을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진짜 전문가시네요. 우리 야진님 이렇게 그 상암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를 잘 마치고요.